그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여러 이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김기훈 교수님이 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역사회 국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어떠한 자료를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듣고 있었는데 부산 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게 된 거죠. 해보게 됐는데 의외의 성과가 많아갖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공사를 정립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구 배경부터 시작해서 궁극적 주요 자료, 어떠한 자료들을 나오고 어떻게 찾았는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2021년 한 여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름쯤을 기억하는데 김기훈 교수님께서 관독정 수호 절목이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주셨어요. 제목은 딱 관독정 수호 절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초 자료는 이제 손숙경 씨, 예, 이분이 부산 쪽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데 이분의 조선 후기 변경적인 무임 조직하고 무인 집단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인용한 논문의 부록편에 이 관독정 수호 절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 소개는 없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동네 쪽에서 있는 문서가 관독정 수호 절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찾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일단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 부산 역사문화대전에 관덕정 수호절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간략하게 적어놓고 더 이상의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는 과정이 최초 이 연구를 하게 된 시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관덕정 수호절목은 이 소장처가 동네 기영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이 동네 기영회라고 하는 거는 동래부에서 조선시대 때 후기 동래부에서 이 무임 집단이야. 동래부가 이제 동래부 안에 있는 무임 조직을 은퇴하신 분들이 개조직을 한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많이 봤던 기로회와 같은 거죠. 같은 기형에도 같은 기로회 성격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서 중에 관덕정 수호절목이 있었던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해갖고 2021년 말에요. 2021년 말에 동네 기영의 단체를 찾아서 이제 원문은 보지 못하고 계속 통화하고 방문하고 해갖고 이거를 카톡으로 받았어요. 이거를 이게 원문 표지고요. 이게 두 번째 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게 6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장을 받아갖고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뭐 뒤에는 뭐 행초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2021년 말이에요. 우리 윤백일 접장님한테 이거 구격을 좀 의뢰를 했죠. 이게 뭐 탈초도 좀 하고 그랬더니 한 2020년 4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초역을 일단 주셨어요. 초역을 했는데 관덕정 수호 절목인데 관덕정에 대한 글은 없어요. 근데 본문에 읍승정하고 우빈정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 관덕정 수호 절목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안에는 관덕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관덕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 문서 이름 자체가 관덕정 수호 절목이에요. 이 읍승정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지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휴산으로 다시 또 이전을 했다라는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면은 동래부의 동쪽 우빈정하고 서쪽 읍승정을 합쳐 갑슬련에 성묘를 옮길 때 학수대 기슭의 통합사정으로 개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동쪽 이게 이 본문 내전에 동쪽에는 우빈정이 있었고 서쪽에는 읍승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한 번은 통합됐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되고 나서도 또 동네 읍내에 사시는 분들이 사정에서 활 쏘는 소리, 포화 소리 이런 등게 이 길지를 침범한다는 병통을 해서 또 민원을 넣어갖고 또 옮겨가요. 휴산의 언덕으로 또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활터가 우빈정과 읍승정이 한 번 합쳐졌고요. 합쳐진 사정이 또 한 번 이전을 했죠.
이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궁금한 거지. 합쳐진 사정을 뭐라고 했고 이전된 사정 이름은 무엇으로 유지됐을까? 이거는 이제 계속 찾기 위해서 이 안에서 가장 크게 나온 단서 두 개가 이제 읍승정하고 우빈정이잖아요. 이 두 개의 사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자료를 모든 걸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간덕정 수호 절목에는 요러한 그 헐터의 그 이력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규례가 있어요. 무가 초시를 치를 때 관역 및 각종 필요 물품 수급에 대한 조항 이렇게 하고 8개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덕정 수호 절목은 요 규례 8개 조항이더라고요. 안에 거 앞에 본문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본문은 활터의 내력이고 8개 조항은 이 활터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8개 조항만 봐도 무가를 했다라는 게 바로 표시가 나죠. 동래부에서. 동래부의 도시를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동래부는 요 활터는 이제 동래부는 지금 부산 전체를 동래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 표현한 동네는 실제 현재의 그 옛 고도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학소대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학소대는 명칭이 있고요. 명칭이 있고 그 표석으로 각자석까지 붙여서 이제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현재 그 칠산동에 있는데 현재 법륜사의 위치에 있어요. 부산 법륜사의 위치가 바로 학소대입니다. 이렇게요. 그 학소대는 이 기록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 동네 10경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돼갖고 학예 그 무리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멋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수대교 속에 통합사정을 만들었고 거기서 하도 그 시끄러우니까 민원이 나갔고 다시 또 옮기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성밖의 휴산이 이제 그또 핵심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 위 문서로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게 나왔어요. 1814년에 우빈정하고 읍승정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다음 1814년 이후에는 두 개의 헐터로 하나가 통합됐다는 거. 이게 1813년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 갑술년 성묘년에 대성전을 옮길 때 여기에요. 부산 동네를 연구하시는 분의 그 연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예요. 동네 향교가 동네의 그 동쪽에 있다가 서쪽 성밖으로 이전을 해요. 그게 1813년이에요. 현재 동네가 그 동네 향교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명이라든가 위치,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있는 동네 향교하고 그다음에 그 동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면 거의 옛 고지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하는 요 향교가 옮긴 게 1813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읍승정, 우빈정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 할터가 하나의 사정으로 통합됐다는 게 확인됐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는 읍승정과 우빈정의 읍자와 의부를 합쳐서 의부정으로 한다라는 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 할터는 의부정으로 이미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간덕정 수호절목은 끝까지 여기서 이 문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간덕정 단어도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이 활태의 성격을 찾으려면은 이 참 재밌는 게 이 관덕정 수호 절목을 작성한 주체는 양무당입니다. 이게 양무당. 양무당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양무당의 유사 김모 씨하고 공원 김모 씨라고 적어놨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양무당에는 공원과 유사가 있는 조직이 형태로 그 운영된 조직이죠. 양무당은. 근데 현재 제가 양무당을 계속 자료를 추적을 해봤는데 양무당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논문에 양무당이 언급되긴 했는데 이 문서와 따져보면 양무당의 그 존재 시기를 다들 그 잘못된 존재 시기를 그 활동 시기로 오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1855년도에 양무당의 그 두 분이 그 공원과 유사가 이 문서를 작성한 거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양무당이 없어진 거로 나와요. 그래서 양무당의 성격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 헐태의 성격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양무당의 아까 그 공원과 유사는 우리가 흔히 그 조선시대 때 사용하는
계조직이라든가 각종 조직에서 흔히 쓰는 임원들의 명칭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쪽 남원 아니 그 영암의 그 영암 열무정 같은 경우도 뭐 공원유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기 그 덕유정도 그렇고요.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양무당을 저희가 그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과제를 제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덕정 수호절목이 이러한 내용, 특히 그 윤백일 사병님이 그 초역하고 탈초하고 해갖고 초역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직 그 완본이 아직 안 나왔는데 요 관덕정 수호절목이요. 그래갖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저는 그 작업을 병행을 했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아까 궁금한 활터, 관덕정 이런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휴산이라든가 이런 걸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자료를 추적하던 중에 2022년 10월 달에 부산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의 부산의 화가들이라고 하는 그림전인데, 말 그대로 조선시대 때 그렸던 조선시대의 그림을 전시하는 특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혹시나 하고 조선시대 때의 그림이니까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이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걸 제가 또 찾았어요. 제 눈에 보였어요. 이게 19세기 동네 고지도 2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네부사 접 외사도가 2종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같은 그림 형태인데 2종이라고 하는 거는 박물관이 달라요. 소장처가 다른 게 동네부사 접 외사도도 박물관이 다르고요. 근데 이 두 개는 다 정확하게 19세기라고만 설명이 돼 있지 몇 년도에 그렸는지는 몰라요. 동네부사적 외사도는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확인이 됐어요. 변박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임을 했던 분인데 여기는 따로 화환이 없기 때문에 무임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갖다 그려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낸 거고 1725년도 복례수창록이라고는 동네에 있는 분들끼리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놀았던 그 시문집하고 그 당시에 동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역 하나를 그려놓은 걸 찾았고요. 그러니까 다 활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사정이라는 단어를 표기된 위치하고 관덕정, 그다음에 관덕당을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복례 수창록에는 이계솔포가 그려져 있는 관역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덕정 수호줄목에서 기술된 휴산 언덕이요.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저는 요 휴산 언덕을 찾기 위해서 좀 몇 개월 동안을 다녔는데 뭐 거의 확정적으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상으로도 일단 서류적으로는 뭐 명확하게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 지형과 지명을 통해서 이제 동네부사 저 외사도에서 이러한 지명이 요 동네부사 저 외사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 19세기에 그렸던 19세기에 작성된 지도를 통해 지도 6-7가지를 정확하게 하면 11가지 정도 돼요. 그거를 종합해서 통계를 내고 확정하고 위치 확정을 하니까는 표기가 다를 뿐이지 관덕정이나 사정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지도를 몇 개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요거는 동래부산 고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와요. 요거는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1872년 지방지도가 유사하긴 하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형태가요. 그리고 여기에 요 동래부산 고지도에 보면은 여기 사정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사정이요. 그다음에 여기 휴산역이 있어요. 여기요. 요게 동래성이거든요. 동래성의 남문이고 서문, 동문, 그다음에 여기 안문, 그러니까 밤에 맞는 비상시 다니는 야문, 그다음에 인생문이에요. 이게 북쪽이고요. 동래 동원이 중앙에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휴산역이고 사정이 있고 여기 조그만 게 있어요. 이게 휴산역이에요. 그리고 이 동래역에서 동래 남문에서 나오면은 광재교구에 이게 광재교는 어디로 가? 요걸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만덕터널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지금의 동래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 동래역이요. 지하철 동래역은 여기 있고요. 철도 동래역은 이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남문에서 나와서 쭉 오른쪽으로 요 사정 앞으로 해서 물 건너가는 게 이게 수영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다음에 이쪽 동쪽에서 나가는 건 기장을 가는 거고요. 서쪽에서 가는 거는 이쪽 서쪽에서 가는 거는 서쪽과 북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금정산성 쪽이요. 범어서 양산 쪽이요. 이렇게 이 동네가 부산의 그 관광지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기장업성으로 가는 길, 자수영으로 가는 길, 부산진으로 가는 길이요. 결국 이 길들이 다 임진왜란 때 활용된 길이고요. 그래서 이 휴산 이 지도 고지도에서는 사정이라고만 표기돼 있어요. 사정이라고 이렇게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동래부서 쪽 외사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그 일본인들이 이제 그 조공을 바치든 뭐하든 사실이 한양에 못 오게 하고 철양에다가 외관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양쪽에다가 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 애들이 일본 사신이 오면은 동네 부사가 전패를 갖고 외관까지 가서 그 영접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고 하는 그런 행사를 치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외관까지 동네 부사가 외관까지 가는 길을 십폭병풍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게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동네 부사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동네부를 그려놨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을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관덕정입니다. 이게 관덕정이라고 아주 그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여기 야산인데 여기 휴산인데 여기에 정자 하나가 있고요. 이 관덕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글자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뭐 이 박물관 전시 기간 동안 6번인가 7번을 갔어요. 이게 갈 때는 안 보이는데 사진을 제가 굉장히 크게 막 찍어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다 하나씩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독적 나오고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이석희 행수님하고 박물관 또 갔어요. 또 가갖고 진짜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관독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같은 19세기, 이것도 같은 19세기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일체에 사정이 있지만 이 그림에는 관덕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정이 결국 관덕정이에요. 근데 또 다른 거, 요거는 진주박물관 저건데요. 진주박물관 소장 동래부사 저 외사도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똑같은 요 그림이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모사를 했는지 개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요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관덕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관덕당이라고 적혀 있고 글자만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현재는 요 건물이 한 채인데 요 건물 한 채가 더 있어요. 그래서 관덕당이 된 것 같아요. 정보다는 당이 규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건물이 두 채가 된 게 관덕당으로 표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대 하나의 그 사정을 두고서 사정이라고 표현한 그림이 이 동네 고지도가 두 장이 있고요. 관덕장이라고 진 게 하나가 있고 관덕당이라고 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큰 소득이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관덕정 수호절목이 그 문서에 나오는 관덕정이 활터를 휴산 언덕으로 옮겼다는 게 관덕정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문서를 이 관덕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무당에서 관덕정 수호절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쉬운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덕정 수호절목을 만든 양무당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 양무당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지 이 관덕정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죠. 이 사정이 관설 사정인지 뭐 민간 사정인지 관설 반간 반민인지 근데 현재까지 제가 그 부산 걸 조사한 바로는 190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다 관설 사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냥 조선의 궁술에서 관설 사정과 민간 사정 이렇게 너무나 익숙하게 구분을 이분화시켜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았는데 어저께 그래서 제가 조선의 궁술 다시 봤는데요. 최초의 관설 사정 유형이 오운정 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은정 개방된 것 자체가 오은정은 관에서 만들어진 활터예요. 보니까요. 근데 단지 활 쏘는 사람한테 개방을 했다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와서 활을 쐈다라는 거죠. 그 관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로 봐서는 부산에 있는 사정의 활터도 아직까지는 뭐 연구가 아직 진행이 끝이 안 났겠지만은 관서 사정 성격이지만 다 민간인들도 여기서 활을 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또 특히 활터 밖으로 나와 있고요. 아직 성 밖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성 안에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성으로 보면은 처음에 동래부의 서쪽에 읍승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쪽 성내에는 우빈정이 있었고요. 그 최초에 그 서쪽에 있었던 그 읍승정은 사실은 성내 북쪽에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옮겨갔다가 다시 1813년에 향교가 이쪽에 있었는데요. 향교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이게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1814년에 이 읍승정이 성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간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향교가 이리로 1813년에 서쪽으로 옮겨갔는데 1814년에 이 활터가 이리로 쫓겨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요. 이 활터에서 활 쏘기도 하고 말도 탈리고 뭐 포도 쏘고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이 안에서 민원 나가서 이리 휴산으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향교에 밀린 거죠. 향교 교육기관한테 밀려갖고 이쪽에 있는 활터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리로 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활터가 이동이 됐다라는 게 이게 활터 이동 경로가 한번 보여졌고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쪽 읍승정이 있었던 활터 여기는 이 공간이 이게 이제 온천천이거든요. 동네 온천천이요. 동네 온천천이다 보니까요. 이게 예전에 이 뚝방이 없잖아요. 지금은 여기다 뚝을 쳐갖고 지하철역하고 같이 있어요. 온천천에. 온천천에 이렇게 가고 지하철이 가고 여기 뚝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향교하고 활터 엄청 가까웠을 거예요. 지금도 향교하고 여기 요 온천천까지요. 500m가 안 돼요. 거리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활터가 여기 있으면은 눈에 다 보이는 거죠. 바로 옆에서 활 쏘는 게. 그래서 활터는 현재 여기 동래중학교하고 부산여자중앙여고가 여기 같이 있어요. 넓은 부지예요. 그 학교 두 개 외에는 다 빌딩이고요. 아마 거기가 활터의 부지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휴산에 있는 관덕정이요. 이 관덕정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게요. 이 남문에서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요 이섭교가 있어요. 여기에요. 이섭교가 이제 그 동래부하고 수영만을 연결짓는 다리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관덕정이고요. 여기가 휴산이니까요. 산이니까 뭔가 좀 높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또 동네를 요즘 뻔질나게 다니는데 많은 걸 찾았어요. 여기도 보면 큰 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200년 수령된 팽나무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200년 된 팽나무가 낭면동에 있는데 그게 약간 그 도로나 평지, 아파트 단지보다 높아요. 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 관덕정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문에서 이석교까지 걸어가 보기도 하고 동문에서 이석교로도 나와보고 이 동문에서 남문에서 나와고 이쪽 도로로다가 이쪽으로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 그림에도 큰 그 나무가 있듯이 현재 이쪽 지역은 다 바뀌었어요. 지형은요 다 삭평을 해갖고 평지가 돼갖고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그 단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 지역에 가면 200년 수령의 팽나무가 있어요. 200년 수령의 팽나무이기 때문에 그 팽나무가 위치해 있는 그 바닷가 이런 둔덕 같은 거는 변형할 수가 없잖아요. 200년 살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나무의 그 바닥을 가면은 제가 한 키 정도도 올라가야 되는 언덕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굉장히 그 높은 지역이 있어요. 현재 낭민 초등학교 쪽에. 그리고 여기에 그 폐청지대가 있고 산예진 지대가 높은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의 특징이 보면요. 이게 마한산인데요. 마한산인데 이렇게 북천동이면서 북천동의 그 고분군이 그 학소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쪽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 마한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에서 내려가고 여기 평탄화 작업하면서 점점 내려와죠. 이게 온천천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언덕이 평지가 있고 좀 내려오고 평지가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골이 이렇게 그 높은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를 몇 군데 찾아니까는 낭빈초등학교는 관덕정의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는 특히 여기하고 요 이석교 이 다리 있는 자리가요. 이쪽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남문에서 나와서 요 수영으로 가는 게 여기가 이석교거든요. 요 사이가 이게 다 빼서 1.5km밖에 안 돼요.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계산해 보면 요 사정 위치는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지형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핥터의 그 경로를 찾고 그게 현재의 그 위치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러한 방식으로다가 그 핥터의 그 위치를 추정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동네 요 핥터를 그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부산 지역의 활쏘기를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거를 그 생각하게 됐어요. 동래부 순절도하고 부산진 순절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부산 지역의 활쏘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산 지역의 활쏘기는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 정착되어 있는 활터의 위치와 활터의 그 지역적 전통성을 갖고 오는 건데 그 시작이 결국은 임진왜란 때 생겼던 그 사건들이죠. 1592년 4월 13일 날 기록에 보면은 일본 왜군이 현재 그 현재 그 영도 먼 바닥 쪽에서 숨어 있다가 새벽녘에 들어와 4월 14일 부산진을 공격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2시간 만에 뭐 여기가 전멸 저기 그 함몰되고요. 그 이튿날 바로 동래로 넘어오잖아요. 이 지도는 그 임진왜란 이후 일어나고 나서 1709년도에 다시 그린 거예요. 이게 100년 뒤에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1709년도에 그렸다가 영조 30년 1760년에 모사한 그림이에요. 개사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이 그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줘요. 부산 지역의 활쏘기를요. 첫 번째는 이 시대의 활쏘기에 유물이 나왔잖아요. 이 시대 활쏘기에 이분들이 그 그림을 그 확대해 보면은 이게 다 각궁을 그 당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유물을 말씀드리면은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왔어요. 동래 해자 유물인데 이거는 2005년도에 그 해자 발굴해서 발굴된 거고 이 깍지는 실물이에요. 이 깍지는 1592년 4월 15일 조선군의 깍지가 되는 거죠. 임진왜란 때 그 해자에 묻힌 조선군의 그 깍지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이의제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92년도에 그 깍지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동네에서요. 이 깍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활의 고자라든가 이런 활체가 다 나왔죠. 그다음에 활 여기 가게 이런 그 글을 쓰는 것들 동평상이라든가 이런 글들 쓰는 것도 다 발굴됐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연구 자료는 아직 없어요. 이러한 자료들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동래읍성 해자 발굴 조사 보고서로다가 제가 다 제공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갖고요. 그래서 저는 이 깍지가 우리 한민족에서 가장 오래된 깍지라고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깍지 유물이 이렇게 연도가 명확한 게 없으니까요. 숯깍지입니다. 이게 현재 쓰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숯깍지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예, 그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동래성이거든요. 현재 여기가 수안역이에요. 여기가 수안역이에요. 동래 1호선 수안역이고 동래역은 이 정도에 있어요. 지하철역이요. 이 수안역 전철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저 깍지하고 화라고 인골하고
각종 평지한계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조사 결과는 뭐냐면은 여기는 지도에는 표기가 없잖아. 해자가 있었던 거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수안역 역사 그 아래 지하철역에 가면은 해자를 그대로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 조형도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해자가 있는데 이 해자에 임진왜란 때 여기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피해를 봤잖아요. 이거를 처리 못하고 왜군들이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병장과하며 인골하며. 이러한 참혹함을 동네 부사가 동네에 그 부임하면서 시를 읊은 게 나와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곡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곡을 하는데 왜 하느냐. 근데 그 날이 4월 15일이더라고요. 그 시를 쓴 날이요. 그만큼 여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으면 결과가 그런 그 유구가 이 안에 묻힌 거죠. 해자예요. 그 아까 그 보셨던 깍지가 해자의 유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에 대한 그 논문이 많아요. 이 그림에 대한 하나는 부산진 순절도고 하나는 그 동래부 순절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그 요 부산진 걸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까만 옷을 입은 갑옷을 입은 분이 그 정발 장군이에요. 충장공 시호를 충장공을 받았어요. 이 부산진 장군이죠. 부산진 그 첨사죠. 이분이 부산에서 그 승진을 하고 이분의 묘가 그 연천에 있어요. 그래서 연천에서 흑이장군배 활쏘기를 하는 등 이런 그 각종 행사를 하는 게 이분이에요. 예, 부산진 그 순절도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 100년이 넘어서 이게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이 그림을 나중에 그 큰 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 중앙의 여기도 남문인데요. 요 그림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는 거의 자궁 형태로, 우측은 거의 우궁 형태로 누군가가 이 그림을 볼 때는 아주 잘 훈련된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하는 장면으로 이러한 모습이 비춰져 있어요. 예, 특히 이 그림을 그린 변박은 동래부 소속에 돼 있었던 무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잘 알겠죠. 화를 알고 하니까는 이런 그 교육, 이런 이 시대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림하고 이 그림을 설명한 서문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순절하신 분들은 순절하신 분들을 모시는 재단이 이 부산진에는 전공단이라고 있고요. 동래부는 송공단이 있고 그 임진왜란 때 전체 부산에서 그 순절하신 분들을 그 추모하는 곳은 동래에 충렬사라는 데가 있어요. 충렬사는 뭐냐면은 이 송상현의 시호예요. 충렬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렬공의 시호가 시호이기 때문에 충렬사를 하고 안락서원이 그걸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도 여기 보시면은 경상자수사 그 이각에 태각하는 그림하며 여기 그 요 기아장을 뜯어내면서 이거 왜군과 맞서는 사람하며 이러한 그림들이 이게 그냥 뭐 창작이 아니고요. 동래부에서 도는 구전이라든가 그 각자석이라든가 비석이라 비문이라 이런 걸 다 합쳐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여러 시간 물론 이 공격과 동시에 그 함몰하고 하는 여러 시간을 다른 시간을 한 그림에 이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뭐 동도 20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보는 거 부관법이겠지만 이러한 그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전쟁 기록화인 이 두 개의 그림인데 여기서 저희는 활 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 활과 관련된 그림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송상현 그 동래부서 송상현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있는 게 약 50명이에요. 궁사는요. 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활 속에도 거의 이쪽은 자궁이고 이쪽은 거의 우궁이에요. 굉장히 이거를 그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아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군사적으로다가 대응을 아주 굉장히 그 의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이 그림을 남기게 된 그 의도된 모습, 교훈을 위해서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그 가장 중요했던 이런 그 여기도 뭐 길을 비켜라 뭐 그런 막 주고받은 내용도 이게 나무 조각도 있고요. 그런 거 목각에도 쓴 것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갖고도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서 활과 관련된 거, 이 깍지 때문에 깍지하고
동네의 활쏘기를 이해하려면 이 두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하나는 동래부, 하나는 부산진이잖아요. 원래 여긴 동래 읍성이고 이건 부산진이죠. 원래 이 시대에는 동래부고 부산진이고요. 지금 현재는 부산광역시고 동래구가 됐잖아요. 나중에 부산진이 일제시대 때 개명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부산이 부산군으로 되고 부산이 동네가 구로 다운되고 절하되고 하는 것.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일제시대에 가면 또 나오죠, 이게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은 부산의 활쏘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해서 이제 제가 좀 횡설수설하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동네는 중요하고 동네 해자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국군계에서는 아주 국보 같은 유물이 하나 발굴됐다. 실질적인 연도도 명확하고요, 이거는요. 각지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건 이제 자료 중에 일부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찾아냈던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산지 순절도가 있고 순절도 서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수청료 아까 나온 거 동래부지. 그다음에 가장 획기적인 자료를 발굴하면서 성과를 얻어냈던 게 동래부지입니다. 1740년도에 작성된 동래부지인데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찾다가 보니까 이제 도서관에 다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있어갖고 구격판이 95년에 동래부지 본문은 구격판이 95년도에 나왔었고 동래부지 제형 잡조에는 2000년대 구격판이 또 나왔고요. 그래서 구격판도 구하고 원본도 구하고 해갖고 요거를 다 실질적으로 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이렇게 이런데 이런 구격판들을 다 동네 만들어내는 기간이 다 달랐어요. 부산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우리가 활 쏘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봐갖고는 다 모르고 이걸 다 봐갖고 활과 관련된 걸 체력해야지 이제 부산 지역의 활 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동네에서 발행되는 도서 중에 구격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수집해갖고 구격판이 있으면 원본도 수집해갖고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요건 주로 사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그림이죠. 이거는요. 그림도 이렇게 한 열 몇 장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갖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정 표기된 거, 감독정 표기된 거를 다 뒤져갖고 위치 추정하고 이걸 현재 행정체계 위치에서 어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타 자료로 제가 구분했는데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1694년에 군각계라고 하는 계조직이 창립되는데요. 이 군각계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수가 우리 각국 만드는 뿔 있죠. 물소뿔. 물소뿔을 공급하는 상단을 동네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독점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중국에서 이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수입을 중국에 수출을 안 하니까 일본 외국을 통해서 중국의 각국을 수입했고 외국을 통해서 동네를 통해서 전국으로 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썼어요. 그래서 군각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군각계의 주축은 동네 상단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동네 무인들이 좀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부산이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부산이 활쏘기와는 거의 정말 중요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동래부의 동래별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동네 도시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궁도의 1941년도 조선궁도의 자료에 해운대에 적을 두고 있는 활토 춘천정의 기록이 있는 이런 책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근대신문 1717년부터 49년도의 매일신문도 17권의 신문을 통해서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활토를 4곳을 여기서 찾아냈고요. 궁술대를 한 것도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부터의 자료를 많이 찾아갖고 결국은 이제 요거는 결론인데요. 활토를 제가 연도별 권역별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활터 4곳이 5곳이 나왔고요. 읍성에 있는 사장, 아까 이게 솔포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우빈정, 연무정, 요구정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근데 19세기에도 또 활터가 있고요. 뭐 관덕정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활터가 나왔고요. 1945년도 활터는 일부는 신문에서 나오고 일부는 현재 우리 부산 궁도사에 기록되어 있는, 부산 궁도사가 여기 이전 거를 자료를 찾지 못했었어요 그동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청색으로 된 거예요. 읍승정, 우빈정, 어구정, 명우정은 요건 명우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 사정 기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지역 활쏘기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정 기문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보배죠 이게요. 그래서 이 4개의 활터의 기문을 좀 더 분석하고 이어가면은 우리 활터가 어떠한 배경에서 운영되고 했는가가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19세기에 관덕정이 있었던 곳은 동래 읍성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에 하나 있었고 부산 진성에 하나 있어요. 요거는 현재 말하면 동래구고 요거는 기장군이고 부산 진성은 부산진입니다. 이거 부산진. 이런 식으로다가 활터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요. 요거를 지도로 보면은 요 위가 금정진이라고 있는 데가 금정산성에 산성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금정진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는 아주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금정진의 금정산성에 산성마을에 가면요. 국청사라는 절이 있어요. 국청사라는 절이 있고 18세기가 1872년도 지도를 보면 국청사 밑에 사정이 하나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금정진 관아가 있고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죽전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승병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국청사가. 그다음에 범호사는 승병을 훈련시키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금정제 삼성마을에 가면은 아직도 죽전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전 마을하고 연결되는 데서 나오는 데가 장전동이에요. 우리 부산의 장전동이라고 아시죠? 장전동에 화살전자 써요. 거기가 이쪽에다가 금정지 산성마을에서 나오는 장전동이 다 화살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고 산성마을은 화살 생산지로다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신우대하고 화살 생산지로 나와 있고 장전마을에서 긴 화살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금정진의 산성마을과 그 일원은 이제 활쏘기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명이고요. 동래읍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활터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데는 만년대입니다. 만년대는 현재 지하철 동래역 있는 데 있었어요. 여기에 1872년도 지도에 보면은 현재 요 만년대 위치 사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는 휴사는 동래읍성 남쪽의 동쪽이지만 남동쪽이지만은 요 만년대하고 1872년도 지도의 사정은 동래읍성의 서문밖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달라요. 1872년도에 활터가 2군데가 또 나눠져 있었던 거죠, 이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자수영이요. 자수영은 어구정, 연무정, 명우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수영 현재 수영구인데 수영구에 가면 현재도 이름이 장대골이라고 있어요. 그 장대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냥 장대 말하는 거예요. 동장대, 서장대 할 때 그런 장대. 그 장대골인데 그 장대골의 연무정이 장대는 연무정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연무정이고 이 장대골의 연무정에 관역 그림이 있고요. 현재 이 장대골에 있는 연무정 성터는 천주교 성지로 되어 있어요. 장대골 천주교 성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연무정에서 병인년인가요? 그때 천주교 박해 때 7병인가 8분이 처형을 당했답니다. 이 활터에서.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 성지화가 돼갖고 지금은 기록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현지에 가도 그런 각자석과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부산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성대인데 자성대라는 이름을 최근에 와서 부산에서 바꿨어요. 자성대라는 이름이 매세기 집다 그래갖고 바꿨는데 자성대는 분명한 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용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도도 보고 보면은. 근데 여기 부산진이라고 했는데
부산진 안에 그 객사 옆에 건덕정이 있었던 거로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림을 여러 개 한 네다섯 건을 제가 그 확보를 했는데 부산진의 그림을 객사 그림이 명확하다 보니까는 객사 옆에 어떤 건물이 있나 보니까는 객사 옆에 굉장히 큰 공터가 있고 그 공터의 정면 맞은편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건덕정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제가 부산 진성 안에 건덕정이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초량회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초량회관 보면 요 개운진, 두모진, 서평진이 있잖아요. 개운진하고 두모진은 부산진에서 초량회관 가는 요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증산공원 있고 하나는 그 뒤인 것 같아요. 요주에 있고 그다음에 요 초량회관에서 다대진 사이로는 서평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외관을 그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초량회관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초량회관 나올 때는 설문이라 그래갖고 여기서 다 이미 확인을 받아야지 그 외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관은 갇혀져 있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을 그 여기서만 저거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대진에는 의외로 다대진 쪽에 그 다대진 참사로 있었던 분이 여기 활쏘기와 관련된 기록을 해운일록이라고요. 아까 그 제가 자료에서 보시면은 사료에 요거에 해운일록 1883년도 1918년도까지 그 부산에서 근무하신 고위 관직에 있었던 분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써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분 일기에 30번 정도 활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활터가 이제 이에다 그 사람들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일기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초량에 가서 활쏘기를 많이 했어요. 초량 사정에 가서 활쏘기했다. 초량에서 활쏘기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부산 구덕정이 이제 가장 오래된 활터인데 구덕정의 전사가 초량의 연무정을 전사를 또 갖고 있어요.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다대진에 있는 이런 그 활터가 다대진에도 그 다대진 동원 옆에 그 회원관이 객사인데요. 이 옆에 사정이 있었다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고 이분이 부방리에 가서도 활을 쏘고 초량에 가서도 활을 쏘고 청국정에 가서도 활을 쏘고 그래요. 이 부방루는 뭐냐면 이쪽에 그 다대포의 그 남림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개발해갖고 없어졌더라고 흔적도요. 지도에는 나오더라고요. 활동 여기도 장대인데 여기서 활쏘기 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지도에는 없지만 가덕진의 사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보면은 흔히 그 동네는 관방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구를 그 막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진이 많은데 이러한 데 모든 게 활터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설 사정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현재까지 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사한 자료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현지를 답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를 하면은 현재까지 제가 자료 조사한 게 저도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인터넷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인터넷 소개를 하면서 제보라든가를 받고 현장 답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나갔어요. 부산 지역 활쏘기 역사 문화에서 4번째 그 인터넷을 통하고 이러한 그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작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가로 세로 1m짜리 그 현수막에다 지도를 한 10장 정도 뭐 프린팅을 해서 갖고 다녀요. 동네만요, 일단이요. 아직 그 동네가 제일 많이 다닐 게 많아갖고 그래서 현재 지금 동네, 자수영, 수영, 부산진, 다대진 아직 못 갔어요. 다대포 지역을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답사하다 보니까 가보다 보면은 현지에 있는 향토사하고 문화 해설사를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서 이걸 하러 왔다 보면 그분들도 또 놀래요. 그분들은 그 어떤 그 진짜 그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건데 저는 이제 활쏘기만 갖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저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소통이 좀 돼요. 그래도요. 그래서 이분들과 좀 더 교류를 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떠한 형태든 간에 자료적으로 발간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그 일단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 그 말씀드리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 뭐 토론 형식 같은 거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호 대표님. 자, 토론은 지금 전부 모든 분들이 음소거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스스로 해제하시고, 네, 질문 또는 토론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음소거 푸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송 백악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장수입니다. 들리는가요? 예, 예. 네.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그 지도에 부산진 지도하고 동네부 지도에 요 그려진 그림을 보니까 1700년도에 전박이라는 분이 이제 그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깍지는 1500년대에 이제 나온 거가 이제 확실되는 것 같고, 예, 예.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그 그림에 그 이제 담아서 그린 것 같은데, 이 연도 차이가 한 20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게 예전에 화를 저렇게 쏘셨나, 아니면 뭐, 이 그림이 정말 뭐 그때 상황을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약간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은 임진왜란 이후 100년이 지난 뒤에 그린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기록들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낸 기록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부터 알려져 있었던 각종 기록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서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후세에게 이 당시에 순절한 분들의 그 애국을 알리는 것도 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것을 순절한 것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후세들한테 교육을 위해서 그렸다라고 봐요. 일종의 전쟁 기록하죠.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스쳐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동도 20법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한 그림에 다른 시간대를 함축해서 그려놓은 거죠. 기록을 위해서요. 우리가 편년체면 한 줄밖에 못 보는데 이 그림은 그 많은 걸 다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사세하고 모든 사람들의 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요 위에서 기아장을 내리는 분이 남자 한 분이고 여자 두 분인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당시 성리학이 유행하던 때는 남녀를 내외하잖아요, 남녀가요. 그래서 그림에 남녀를 따로 그렸다고 하더라고 이게요, 기록이에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올라와서 한 건데 이분의 그 성함과 비문도 또 성공단에 가면 또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추정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요 사계 서문을 그러니까 요 그림과 관련된 그 서문을 보면은 동네와 부산에 그 흩어져 있던 각종 비석에 그 새겨진 글씨 내용과 사람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 그다음에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합쳐서 이 순전도를 그리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아까 깍지는 이거는 1592년도의 그 시간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깍지는 1592년도 여기 해자에서 해자에 붙였던 거를 발굴한 거죠. 그러니까는 다 같이 임진왜란 때의 그 시대를 표현한 겁니다. 이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창작은 없습니다. 예. 여기서 그 지금 백학증에 있는 우리 접장님이 질문한 거는 그 해자에서 나온 1592년도 해자에서 나온 것은 실물인데
이 1760년에 뭐 제 모사지만은 했다고 하는 이 그림에 나오는 활쏘기는 상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뭐 꼭 뭐 저 뭐냐 그 해자에서 나왔던 그 실물 그것이 확실한 것에 비해서 이 그림은 조금 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 질문의 의도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아까 예를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의 기법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계속 축적돼서 어떤 역사의 일관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잘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제 고민해 볼 부분들은 좀 있겠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잠깐 짤막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활쏘기는 연출이죠. 이 활쏘기 그림은. 요걸 제가 다 봤는데 이쪽은 거의 자궁이에요. 이쪽은 네. 거의 우궁이고요. 이거는 시각적 측면을 강조하게 한 거죠. 일사불란한 군사체계라든가 이분들의 그 전쟁 장면을요. 그거는 연출로 보여집니다. 저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또 다른 분들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잘 이거를 소통을 못 하셔서 그런가.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저도 그 여기 우리 전남 장성에 있는 지도를 막 검색을 해보고 우리 사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해본다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이런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정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관덕정이냐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군자정이 있었었는데 군자정이나 이렇게 표시되지 않고 사정이라고만 표시가 되고 그 정자가 하나 그려져 있어서 제 추측에는 여기 우리 장성 지역에도 옛날에 그 사정이 있었었구나. 몇 년 정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지역에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있는 활쏘기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축적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관설사정을 그냥 사정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정에 편액이 뭐가 걸려있든 간에 그냥 사정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 관설사정의 표현이 주로 뭐 관덕정, 뭐 읍승정, 뭐 군자정 이렇게 돼 있는 거 별도로 부르기도 편액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사정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동네 것만 봐도 그러한 의미가 많이 보여져요. 요거는 교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호남 지방에 제가 그 한 20년 전에 호남 지방 사정에 대해서 조금 그 연구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1872년도 지방 지도에 나오는 호남 지방의 사정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그 호남 지방 읍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사정이 몇 개 있었다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민간 사정이라든가 뭐 관설 사정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무조건 활 쏘는 데가 있었구나 하고 뭐 그것이 신기해 가지고 그것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의 종류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도가 규장각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지도에 나오는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지도만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름 같은 거 유추할 수가 없고요. 지금 그 이건호 대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읍지에 보면은 그 사정에 관해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누정조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공해조에 나오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누정조 그 공해조에 나오면 그건 100% 관설이고, 누정조에 나오면은 혹시 다른 뭐 민간 사정과 연관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저쪽에 그 위에 올라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덕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뭐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덕유정은 기록이 1700년대 기록, 보관 기록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지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는 주로 민간인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그 어떤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주로 지도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도를 그리면서 뭐 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표시를 한 거는 대부분 국가와 연관되는, 그러니까 관설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정은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도만 가지고 우리 사정 전체를 갖다가 하기에는 좀 보완될 부분도 있어야 한다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조사한 걸 가지고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기초가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만으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도 플러스 지방지, 그리고 또 민간 사정들이 혹시 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면 그것 다 포함해야 그 해당 지역, 호남 지방 굉장히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저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는 그동안 우리 정은 조금 역사가 짧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관설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자부심도 느껴지고, 또 조금 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호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 쓰셨네, 보니까.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너무 큰 거를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질문하기가 좀 질문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일단 기본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좀 난감하기는 하네요. 근데 우선 뭐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걸 많이 조사해 줬고 끊임없이 조사했다는 것에 우선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또 다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옛날 거니까 뭐 물론 그렇겠지만은 많은 문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은 구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 이게 우리 윤백일 사백님이 우리 초반에 관덕정에 관련된 그걸 갖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설을 해주지 않았더라면은, 해독을 해주지 않았더라면은 이제 출발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출발한 거죠. 예. 예, 그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은 구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이 연구자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때때로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지방사가 대체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지방 역사에 대한 역사 문화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방자치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발달되고 하면서 그 호남문화원이라든지 경남문화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지방의 어떤 그 자료들의 조사와 아울러서 그걸 국역하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할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구되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건호 선생님은 그걸 갖다 150%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쪽에 연구하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네요. 우리 이건호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뭐 대단히 기쁩니다. 일단 뭐 예.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것을 비슷하지는 못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화해설사와 연관지어 가지고 뭔가 서울에 있는 활터들에 관한 순례집 같은 걸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화해설사라든가 아니면 향토사가라든가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지방사를 연구하시는 학자들하고 연관 지어준다면은 굉장히 많은 저희 국궁사 연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협업이 요즘은 뭐 필수입니다. 뭐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망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감상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좋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이건호 대표님이 정말 좋은 걸 많이 좋은 부산의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에 흑의장군배 활쏘기를 시작할 때 동네 그쪽 부산 박물관에서 책이 3권이 왔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지하철 공사할 때 거기서 나온 자료 모든 거를 이제 싹 뭐 조사 모든 유물 조사 뭐 발굴한 것까지 해서 그거를 제가 3권이 있어요. 그걸 다 읽고 이제 여기 박물관하고 같이 해서 활쏘기 시합을 하려고 이제 흑의장군배를 하려고 이제 연천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 정발 장군이 그래서 그때 조사한 거다 조사할 자료가 다 가지고 제가 있는데 그때 나온 중에 하나가 이제 깍지하고 그다음 활채예요. 각궁채인데 전투용 각궁이라 달라요 방식이. 조선 뭐 초기 중기 거라 지금의 우리가 쏘는 활터에서 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고자가 나왔어요. 활 고자하고 몽채가 다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면 성분 분석에서는 다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선고자 방식이라고 보죠. 요즘 보면 이제 선고자 방식의 활이 나왔고 활체가 모든 건 다 사고 없어졌지만 나무가 진흙에서는 견디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그 진흙 빠진 데서 보니까 이게 나무 활인데 이렇게 지금의 우리 각궁의 고자처럼 확 휘질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휘어져 있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확 그냥 급격하게 휘어져 있질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기 체계인데 일본 놈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버린 게. 다 조선 무기는 다 갖다 버렸죠. 근데 하나가 일본의 갈래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거기서 목궁으로 이제 목궁 편이 나왔어요. 그거 역시 뽕나무인데 조사한 거는 목궁에 이제 뭐 이게 고자 부분이죠. 그 부분이 나왔어요. 단순하게 그냥 급하게 만들어서 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토막이 나왔는데 활 고자를 시우치를 묶는 부분 그거 역시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구지뽕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 뭐 구지뽕이다 아니다 그 소리가 많았어요. 제 책에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를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 특기장군 배 시합을 하면서 목공 시합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목공 시합을 한 10여 명이 따로 그걸 시합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계량 가공이죠. 뭐 전통 가공 가져온 사람은 없고 그런 식으로 시합을 했어요. 이제 계량 가공 시합 거리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묵념을 하고 정발 장군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그 당시 이제 나온 거 유물에 대한 발표와 뭐 어떻게 조상들이 싸웠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골들이 어린애 노약자 할 거 없이 수많은 유골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우리 이제 정발 장군을 비롯한 부산에 진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선조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를 한번 읽고 묵념을 하고 그렇게 시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때도 그래서 그 이제 자료를 그 단양 그 지금 이제 서울 그 서울 활토 사범을 했던 그 종로 그 황학정 사범을 했던 저기 그 단양활 그 태강궁 그분한테 모든 자료를 줬어요. 제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전투화를 그분이 저기 복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투화를 저 역시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또 약간 그 자리에서 읽었으니까 이제 삼삼이도 넓고 뭐 오금이도 좀 넓고 그런 식으로 그대로 복원을 해 주셔가지고 약간의 점화말 가지고 그냥 쓰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활 쏘는데 활도 좋고 직사 쏘는 데도 좋고 원사도 좋고 지금의 활학은 생긴 게 전혀 달라요. 그때 나온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정확히 치수 잰 거를 그대로 저기 도면을 베껴가지고 저 태강 궁방에 보내가지고 벌써 그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다 복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은 활을 뭐라 그럴까 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다 일어났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따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예. 이제 이건호 선생님은 이제 활터를 주로 하셨고 우리 변중순 선생님은 활, 목공을 전공하시니까 관심이 같은 자료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서접장님, 네. 그 뭐 사회를 하시면 끝까지 사회를 해주셔야지. 지금 뭐 우리 아, 아니 저 뭐야 네네. 양희선 선생님이 지금 말하려고 막 폼을 잡는데 왜 계속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지금 말을 못 하시잖아. 아, 네네네네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우리 저 울산에 그 이제 그 부부길기가 거기에 활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저 다대신에 그 첨사로 계시던 분이 그 일기를 남겨놨다는 게 있다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구격이 되면은 우리 또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 회원일록은 구격이 돼 있습니다. 예, 예. 되어 예, 있습니까? 예, 그분이 아까 제가 그 부산 동래부 순절도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예. 그분이 그 부산에서 이제 그 관리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동래부에 항상 들러요. 모든 관직들이 지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예. 동래부에 가면서 동래부 순절도 서문을 돌려봅니다. 그거를 그 제삿날이에요. 기일이에요. 음. 그러면서 동래부의 순절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탄식하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 지역의 활쏘기를 이해하려면은 동래부 순절도와 부산진 순절도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구격된 거 있는데요. 그 완전 공개형이 아니라서 제가 좀 공개는 못 하는데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메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뭐 어디 부산 문화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관리는 안 합니까 혹시? 아니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 교보문고에 가면요. 30만 원인가요? 꽤 이게 전집이에요. 6집까지 나와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자료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는 뭔가 소스가 오류가 있는지 나한테 그 원본 파일이 그 다운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소스 그걸 똑같이 해갖고 그 파일을 저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다 얻었죠. 근데 이게 공개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성격사를 봐서요. 그래서 함부로 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구격본 파일을 다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부부일기에 관심이 한번 읽어보았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도 우리가 그 남아 있는 그 일기들을 쭉 한번 모아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그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활과 관련돼서는 그분의 일기 중에서 그 30일치요. 30건 정도가 이제 활과 관련된 데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다 부분만, 추출, 그러니까 예, 그 활과 부분만 관련된 추출을 부분만 했는데, 따로 쭉 뽑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그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쪽이 워낙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쪽 다대진이 조선시대 때는 정말 그 초원의 관방지였는데 지금 뭐 완전 세상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흔적조차 없기도 하고요. 다대진 성도 흔적도 못 찾는데 거기 딱 한 가지 이제 그 단서가 있어요. 거기도 윤웅신 첨사의 그 재단이 있어요. 윤공단이라고 해요. 그 부산에는 임진왜란 순절을 하신 분들을 위한 재단이 3군데가 있어요. 동래에 송공단, 부산진의 정공단, 다대진의 윤공단, 그리고 통합해서 그 사당이 이제 충렬사 이렇게 있죠. 예. 그럼 부산에는 그 말하자면 이 사정의 종류를 뭐 관설이냐 민간 사정이냐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군영 사정이냐 그 병영에서 쓰는 사정이냐 아니면 또 민간 사정이냐 뭐 이렇게 봤을 때 병영 사정 아까 이야기한 듯이 민간인도 못 쓸 수 있었다면은 그게 주체가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주요 목적이 뭐냐 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과 시험도 보고 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굉장히 평소에는 뭐 이렇게 습사도 하고 습사라는 게 그냥 즐기기 위한 습사가 아니고 군사 훈련으로 어떤 그 습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테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일종의 병영 내지 군영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다는 것은 뭐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쪽이 워낙 그 일본하고의 그 관계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제1선 지역이니까 그 군사적인 목적에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다. 말하면 지금 군대 사격장이 굉장히 많았다.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민간 사정의 어떤 역사하고 이런 군영 사정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연관을 짓고 의미를 찾을까 하는 생각이 푸득 드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정이면 사정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하는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종류 나열된 그 활터의 그 유형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는요. 그러니까는
부산 그 아까 그 사정기문을 갖고 있는 활동 네 곳이 나와 있고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어구정 그 수영에 있는 어구정은 분명한 거는 그걸 세울 때 기문을 보면은 일본 왜구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대진 해운일록에 보면은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도시 그 시험 그 과거 시험 보는 거 그분이 막 참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보는 활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술을 즐겼다고 하는 활터도 나오고요. 막 그러니까 너무 복잡.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산에서 아직까지 해방 이전에 민간 사정 조직을 갖고 있는 활터는 아직 발굴이 안 됐다라는 거죠. 거꾸로 그, 얘기하면은 그 아까 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방지 성격이 크다 보니까는 그게 음. 혼용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잘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예. 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도 그거 하면서 참 놀란 게요. 활동은 많이 나왔는데 민간 사정 조직을 갖고 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는 지금 양무당인데 양무당의 공헌과 유사 요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무당을 더 조사하기 전에는 제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저 호남 지방 이야기할 때 그 기로회라든가 여기서 이제 활터를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기로회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슨 그 지방의 관리 말하면 지방 향리들이죠. 향리들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기로회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활터를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운영도 했다고 했을 때 그 기로회가 전부 다 관리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그 쓴 활터는 지금으로 말하면 민간 사정하고 비슷한 어떤 성격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사계를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영회 내지 기로에서 했던 거는 그냥 관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계라든가 이런 말은 별로 없었던가요? 사계라는 단어는 못 찾았습니다. 예. 예, 우리 한정훈 접장이 호남 지방에는 활터가 무지하게 많은데 영남 지방에는 활터가 없다. 그거는 영남 지방에는 이게 뭐 이렇게 영남 이렇게 그 경상남북도 할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차이가 이쪽에는 그 성리학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활 쏘는 대신에 주로 뭐 이렇게 그 투어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부산 활터 나온 거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이 작은 동네에도 활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우리 한정훈 접장의 그 활터는 민간 사정을 주로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뭐 주로 100년 된 그 민간 사정들을 주로 찾아다녔으니까 그런 각도에 보면 민간 사정은 호남 지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우선 드러나는 게 근데 그 교수님도 그 부산 잘 아시겠지만요. 부산이 생각보다 좁아요. 작은데 활터가 이렇게 많았을 정도인데 그 당시에 굳이 그 민간 사정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동네 아까 성 보면요. 동네에서 가장 먼데 남문에서 북문까지 걸어가는데 30분이면 걸어가요. 이게요. 그 정도 거리거든요. 민간 사정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었다 이거죠. 그 작은 없었다. 공간에서 활터가 2개, 3개 막 있었는데 음. 굳이 민간인들이 또 활터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제가 동네를 다녀보니까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추정을 많이 하게 만드네요. 네.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예, 들리시죠? 예. 네.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옛 기록들을 보면 신라 때부터 외구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온 기록이 많잖아요. 고려 말에도 이거 뭐 이성계의 황산대첩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부산을 가서 보니까 대마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최전방인데, 예? 최전방인데 과연 민간 활터보다도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군영장의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군영장에서 활 시합했던, 그냥 목궁 시합했던 기록이 있는데, 군영장이라는 게 활도 쏘고 말 타고 뭐 칼창 다 연습하고, 때로는 여기서도 웃기는 게 사형장으로 썼어요. 군영장도. 군영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천주교 성지도 쓰는 데가 있다고, 활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군 훈련장이니까 넓으니까 활도 쏘고 사형장도 시키고, 그 군 사형장이 6.25 때까지 내려왔어요. 실제 이 논산 쪽에 봐도 군인 부대에서 사용했어 가지고 사람들 저기, 그러니까 총으로 총살, 뭐 이제 뭐 인민군을 잡아서 총살하거나 아니면 인민군이 국군을 잡아서 총살하거나 그런 식으로 군영, 그러니까 군인 부대 터에서나 훈련장에서는 사용을 했던 데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군영장이라는 게 뭐 활 터면서, 예, 훈련장이면서 이제 이렇게 뭐야 사형장으로 쓰고 뭐 모든 걸 다 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뭐 일본 해적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쪽엔 민간 사정이 과연 존재할 수 없다고 저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전방이기 때문에. 예? 그 그, 옛날에는 그 그리고 외적의 저기,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 부산은 좀 굉장히 그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 한국 전쟁 때 그 부산의 그 모든 게 그 바뀌다 보니까요. 부산에 남아 있는 그 전국에서 누정이 제일 없는 곳이 부산이에요. 네. 부산에는 현재 남아 있는 누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1900년 이후 일제강점기 때에도 활터가 5개가 존재했다라는 거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정 조직을 갖고 있었던 거는 아직 발굴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부산 지역만의 그 특징적인 활터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추정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이제 그 부산의 그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부산의 그 유형적인 게 그 많이 그 훼손 없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그게요. 그렇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관덕정 수호절목을 탈초도 하시고 번역도 하셨던 윤백일 사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을 안 하려고 다 입을 닫고 있나? 아. 난 제일 먼저 아, 말할 예. 아까 그 이건호 대표님께서 처음에 발표해 주실 때 그 관덕정 수호절목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그 관덕정 수호절목은 서문하고 그 서문 제일 마지막 조에 아까 그 양무당 유사 김모하고 공원 김모 이 두 분이 그 작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 8조목이 총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그 탈초해가지고 번역이 끝난 부분이 이 8조목 중에 7번째만 지금 그 약간 탈초하고 그다음에 좀 가려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완성을 못 해가지고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8조목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관설사정하고 민가사정 성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본목을 보면 관설 사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8조목 가운데 3조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묵과 시행, 초시하고 복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규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삭시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삭시사에 대해서 또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사정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을 어떻게 수리하고 유지할 것인지, 그것이 규정돼 있고, 또 5번째가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이 상불에 관한 사항이 6번째하고 7번째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7번째를 제가 이제 완전하게 해독을 못 해가지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이렇게
답을 못 드리고 있어서 예, 굉장히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 탈초하지 못한 부분은 훼손되거나 좀 망실된 글자들이 있고 이때 당시 문서가 또 이두 표기로 된 것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이제 또 쉽게 풀이하려고 해봤는데 이제 7조 부분만 좀 제대로 한 60%밖에 해독이 안 돼서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미진한 내용은 규례에 따라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방사 연구나 우리 활타사 연구에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부지런하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네.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다 우리 그리고 지금 이걸 대표님께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계속 연구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이제 간혹가다 소통하면서 그 연구의 경과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옆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덕분에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관덕증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경우는 항상 보면 그거는 주로 군용 사정이나 뭐 이렇게 어떤 관설 사정이 주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읍승정, 관덕정 하는 그런 문자 뭐 우리가 잘 아는 문자를 쓴 것이 대부분 이제 관에서 이렇게 읍지나 이런 데 그냥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뭐 관덕정 부산도 좀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제주도 관덕정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게. 네, 제주도에도 있죠. 제주도 한자로 관덕정 치면요. 그러면 우리 구글 같은 데서는 중국에 있는 것도 나오는데 중국에도 관덕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잘 안 나오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제주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관덕정 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제주도에 있는 관덕정 나온다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많이 썼는지. 아까 사형장 이야기 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관덕정은 사형장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온갖 인사곡과하는 거라든지 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귤 같은 거 따가지고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일단 모아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공간이 이 활터가 넓기 때문에 이 다목적으로 활터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괴 관역을 그렸다는 것이 1700년대인가요? 아까 1725년이요. 예. 1700년. 영조 정조 때 숙종하고 숙영 정조 때쯤에서 이괴 관역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더라고 그게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순조 때나 이때는 그런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오게 되면 관역이 18세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네요. 그것도 근데 제가 아까 있습니다. 설명드린 동네 사장에 있는 이계 관역은요. 저거 현장을 가봤거든요. 동원이 있기 때문에 동원에서 관역에 설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지형으로 봐서는 저기 학소대예요. 근데 거기 동원에서 학소대까지요 200m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근데 그러고 실질적으로 공터가 있는 데는 동원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그 짧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읍성 음. 안에서요. 그래서 그 용도가 좀 궁금해요. 저는요. 그 읍성 안에 가장 그 번잡한데 그 한쪽은 물론 야산이지만요. 아, 이 관역이 지금 설치돼 있어요? 아니요, 그 지도예요. 지도예요. 예. 지도에. 예, 예. 근데 그 지도에 있는 위치가 현재 지형하고 일치를 시키니까요. 그렇게 가깝더라 이거죠. 예. 예. 아이고 뭐, 네. 뭐 어.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사직정에 지금 배영준 접장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또 부산에 계시니까 사직정이 이런저렇게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고, 제가 타정에 습사를 많이 가면, 다른 지역은 헐터가 300년이 된, 200년이 된 하시는데, 부산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제가 접하게 돼서 한 공부 좀 하러 왔는데, 부산도 역시나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오늘 제가 좋은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9시 44분입니다. 2시간을 넘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말씀 듣고 그리고 마쳤으면 하는데요. 마침 저희 그 김상현 회장님께서 지금 또 아직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실까요? 저는 별도로 여기 오늘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 평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 걸쳐서 굉장히 그 추적 조사를 열심히 한 이건호 대표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하기는 그렇고 계속적으로 더 세심한 자료 조사가 맞춰져서 보다 훌륭한 자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더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말이지 한 뭐 1, 2천을 탁 줘갖고 그러게 말입니다. 따이 할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연구비를 그냥 팍팍 네. 밀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못하더라도 그 어떻게 그 혹시 그런 그 프로젝트 같은데 그 참 맞아. 부산에도 그 좀 그 저 뭐냐 그 전송 공동체 활성화 그 사업을 좀 해갖고 그것도 좀 이게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주체 그거 할 만한 주체가 사직정밖에 없는데 아니 사직정이 아니고 이게 동래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래구청이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좀 이렇게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동래구청에서 시작하게 되면 동래구청이 문화재청에 신청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3군데가 됐다잖아요. 의정부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 서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통영도 그렇고 다 그 지자체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지자체가 신청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 뭐 동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화해설사도 많이 만나신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해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뭐 우리도 이 대표 그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 또 뭐 부산 뭐 관련돼 가지고 뭐 부산도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활을 쏘고 있고 또 쏘길 원하니까 그런 사업도 같이 벌이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윤백일 사범님 정업하시고 우리 또 이건호 대표님은 또 이쪽 부산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하시죠. 그 기본 그 지원금이 그
통상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되더라고. 그럼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상당히 그렇게 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이 서울 소식 잠깐 말씀드리면은 서울에도 이제 그 1억 8,500이 이제 지원을 받아요. 그 전sun공동체 활성화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황학정에 있는 자료들 그걸 갖다가 디지털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 교육도 뭐 황학정에서 뭐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된 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라진 활터 우리 이건호 대표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그 조금 이렇게 심도가 좀 얕은 거죠. 서울에 있는 그 활터 순례집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서울의 그 백호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큰 그 비석이 지금 각자석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안편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축제 마당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팀마다 한 3천 정도씩 이렇게 분배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그 김상일 회장님은 그림자 자문을 하시기로 했어요. 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돌아다닐 때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하고 그 다음에 서보경 접장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누구죠? 저 최석규, 아니 최석규 선생님도 들어왔죠. 우리 이채수, 문화해설사가 이채수 씨고 네네, 그다음에 한정곤 접장. 한정군 접장이 우리 그 연구회 멤버가 지금 저하고 소봉영하고 한정군 접장이 들어가 있고 김상일 회장님이 뭐 뒤에서 뭐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문화해설사 서울 문화해설사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고 이 최석 교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5명이 지금 현재 그 작업에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해서 한번 만났어요. 요건 뭐 지나가는 뭐 저희들 연구회 회원들로서도 이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김에 또 저쪽에 우리 양희선 접장님이 지금 굉장히 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양은수 장군배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저도 양평군청하고 굉장히 그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양은수 장군배도 도 단위 혹은 전국 단위로 아마 그 시합이 할 거고 그 시합이 이끌어지게 하는 데는 우리 그 양희선 접장님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갖다 좀 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이제 택성정이라고 하는 그 활터가 있는데 그 활터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또 양 선생님이 나중에 또 뭐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뭐 그냥 겸사겸사 소식 전하는 걸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회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중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발표해 준 우리 이근호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참석을 해주신 우리 백학정의 박 접장님과 우리 사직정의 배형준입니다. 네, 배영준 접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도 다음 기회 해서 다시 이렇게 화상으로 볼 때까지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국장님은 저하고 잠깐만 대화를 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서국장, 이거 안 끝. 서국장. 네네. 저기 저번에 그 전북 궁도사 스캔 작업 한다고 그랬잖아. 아, 그 네네. 스캔 작업 하셨는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 했습니다. 아, 절반? 예, 어, 더 빨리 그, 할까요? 조금 빨리 서둘러 가지고 조금 해주시려는가? 그렇게 네네. 해가지고 4월 달에 네, 어차피 내가 한번 군산을 내려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예, 그거는 예. 파일로 그냥 보내주는 걸로 하고 네. 나는 원본을 이렇게 줘서 그것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국장이 그냥 파일로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 파일로 전해줄까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가서 네네. 설명을 하고 네. 그거를 정리가 되는 대로 좀 나한테 파일 좀 보내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빨리 그리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혹시 온깍지 활쏘기 교실에서 자료 네, 책자 받으신 거 있어? 논문 그 총서로 해갖고 또 금년에 발간한 게 있던데 청소로 안 한 거요? 받았지? 예, 못 받았습니다. 그거 내가 줄게. 저기 기회가 될 때 네네.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저기 네, 정진명 접장이 나한테 보내와가지고 네네. 그거 내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때 줘야 될 거를 몇 개가 빠진 것 책자들이 있더라고. 그것도 정리를 해서 줄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다 제가, 보면은 막 몇 가지씩 이렇게 나와. 아, 그거는 4월 초에 한번 음, 그러면 뵈러 갈까요? 4월 4월 첫째 초에 주에. 뭐 내가 정리되는 대로 그 네네. 타겟 놀러 가면서 내가 전해줄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 받으러 가도 됩니다. 바쁜 서국장이 움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이고. 한가한 내가 움직이는 게 낫지. 아닙니다. 제가 움직여도 됩니다, 회장님.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네. 하십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음, 음, 감사합니다. 음.